저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의 그 혁신지원 인류형 사업과 그 지금 오늘 발표를 하는 지방전문대학 활성화 사업 즉 이유형이죠. 단장을 맡고 있는 소속은 자동차과입니다. 예, 조승환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렇게 지금 하실 대학들 방금 발표하신 대학들의 뭐 교직원분들만 일단 남아 계신 것 같고 좀 마음 편하게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그 혁신 이전에 뭐 혁신 일주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실제 뭐 링크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보통 이렇게 포럼에서 발표하는 사례들은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 부류로 카테고리화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인 우수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포럼에서 발표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 참여한 학과들에 대해서 특정 학과의 우수 사례가 좀 집중적으로 하는 사례, 그처럼 뭐 저처럼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에서 실질적인 아웃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초기 사업을 설계할 때부터 했던 최종 설계를 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는 사례, 그게 세 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혁신 이 지금 이 유형이 23년 7월부터 시작을 했죠. 런칭을 하고 20개월 정도 사업 기간으로 시작을 했는데 벌써 물론 연장을 한 대학도 있겠지만 벌써 뭐 기존대로 한다면 한 달, 1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벌써 거의 다 지났고, 그래서 이게 인류형과의 지방 전문대학 활성화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잘 아시겠지만 라이즈입니다. 라이즈. 실제 저희 대학은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학과 수가 34개였습니다. 34개였지만 지금 올해 25학년 기준으로는 32개입니다. 통폐합이 되기도 하고, 원래 저희는 학교명 자체가 부산과학기술대학교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공대 중심의 대학이었습니다. 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라든지 사회적에 대한 요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공대가 좀 축소가 되면서 보건, 뭐 의료보건, 사회실무, 그 성인 학습자 중심 학과로 좀 재편되는 뭐 그런 지금 과도기는 지난 것 같고요. 그 정착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유형을 인류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학교 전체의 특성화해서 어떤 재정 지원의 대학의 어떤 그 기여를 하면서 사업을 수행할까를 고민했었고, 이 이유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학령 인구가 특정 학과에 공학 계열을 그대로 버려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의료보건 계열에 대한 평준화가 아니고 말 그대로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특화, 말 그대로 라이즈 단계로 넘어갔을 때 특화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하고 그 사업을 수행했던 부분들이 교육과정이나 학사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교학처 센터장님한테 조금 발표를 부탁을 제가 이게 2주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라이즈로 넘어가면서 사업단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혁신단장을 내려놓게 돼서 좀 그 교학처에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하필이면 오늘 무슨 일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어쨌든 있는 보고서 내용으로 제가 좀 편집을 하고 제 나름대로 처음에 기획했던 부분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성과되는 부분들을 조금 스크립트를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좀 들어주시고 뭐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라이즈 사업의 목적은 라이즈를 통해서 기존의 대학이 가지고 있던 고유 기능인 교육과 연구 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과 일자리, 인구, 청년, 그리고 지자체의 협력 체계 구축함으로 인해 가지고 말 그대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류형과 달리 이형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학 교육의 큰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는 그런 사업이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 대학이 속해 있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부산시와 그 다음에 대학, 저희 부산에는 총 21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간의 어떤 연계나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산시하고
부산 라이즈 혁신원이라고, 원래는 부산 라이즈 센터였습니다. 비스텝 하다 하위 조직으로 있었는데 이번 달부터 승격을 해서 원으로 별도로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에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실제 5대 신산업, 부산시 같은 경우는 5대 신산업, 이전까지는 7대 전략산업이었는데 5대 신산업과 9대 전략산업으로 개편하면서 이 전략산업을, 이 라이즈를 통해서 어떤 그 지역 발전과 대학 발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세계 유형, 교육 중심, 연구 중심, 직업 평생 중심 대학, 이 세 개의 유형으로 하고 추진 전략 과제의 4개, 각 전략 과제별 3개의 단위 과제로 총 12개의 단위 과제로 지금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서 어떤 이러한 부산형 라이즈와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학사 이 기존의 특성화 뭐 유연학기제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혁신 1유형에서 교육혁신 전략 기준으로 보신다면 크게 봤을 때 트랙과 모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 어디서나 쉽게 학습을 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그게 DX가 됐든 온라인이 됐든 대면이 됐든 자유로운 일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유형에 포함시켜서 라이즈와 연계해서 실질적인 어떤 그런 학사 구조나 제도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그런 부분들이 오늘 발표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3가지인데요. 먼저 지역연계 특성화학과 구성에서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하고 특성화 계획과 마찬가지로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해서 특성화학과를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학사 제도 및 교육 운영 체계 혁신에서는 지역 전략 산업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서 실질적인 학과 교육 과정이라든지 그다음 학사 구조를 어떻게 개편 운영을 했는지, 마지막으로 라이즈 연계 추진 계획에서는 실질적인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추진 전략 4개를 수립을 했습니다. 물론 각 단위 과제가 3개씩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 성과가 도출을 하고 그 도출된 종합 성과를 라이즈와 어떻게 연계할 건지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보시는 건 저희 대학의 그 비스트 뉴 비전 2030 대학 특성화인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는 결국은 어떤 대학의 구조를 좀 개편하게 만들었고, 그 약 제가 알기로는 한 17년 정도 됐습니까? 등록금 동결이 된 지가. 예, 등록금 동결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장 핫 이슈가 지금 몇 년 동안 되고 있는 지역사회 소멸, 이런 문제들 좀 열악해지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각 대학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대학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어떤 특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비전을 2030이라는 걸 수립을 했고, 그 중에서 하단에 보시면 특성화 분야라고 있습니다. 특성화 분야는 크게 봤을 때 계열별 학사 구조를 기반으로 한 계열별 특성화와 학사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기능별 특성화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연계될 부분들이 결국은 지역사회 특화 산업과 연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사 제도는 백업에 대한 부분, 실제 이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크게 융합이라든지 이런 지역 전략 산업들과 그 성인 학습자들 이런 부분들을 학과를 구성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연계해서 전략을 구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지금 죄송합니다. 좌측이 지금 부산시 7대 전략산업,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9대 전략산업으로 개편되어 있지만 이 사업을 기획할 때는 7대 전략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7대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저희 특성학과를 구성했습니다. 어떤 대학들은 뭐 한 3개 이내 정도를 많이 했죠. 저는 9개 학과를 구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 미래수송기기 분야에서는 자율주행과 드론, 지능정보 서비스에서는 서비스 플랫폼과 컨텐츠, 라이프케어 분야에서는 스마트 헬스케어라고 해서
융합공학 분야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4개 학과, 그다음에 보건의료 분야에서 5개 학과를 특화를 위해서 학과를 구성했습니다. 실제 이 부분은 당연히 모든 대학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내외 환경 분석은 당연한 거고요. 대내외 환경 분석을 포함해서 실제 참여학과들을 교직원 설문을 통해서 최종 참여학과를 1차 선정을 하고 그 참여학과들 FGI를 별도로 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 학과가 좀 선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학사 제도 및 교육 운영 체계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 실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융합공학 분야의 4개 학과와 보건의료계 5개 학과를 저희가 구성을 지역 연계 특성화 학과로 구성을 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라이즈와 연계될 수 있도록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교육혁신 추진 체계, 이게 지금 제가 오늘 발표드릴 핵심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SQF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산업 역량 체계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NCS 이전에 많이 했죠. 그래서 NCS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를 간단하게 비교를 해본다면 블록 조각의 능력을, 각 직무 능력을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했다면 SQF 같은 경우에는 블록들이 완성된 말 그대로 직무의 직업입니다. 직업에 대한 부분들을 능력 평가 결과를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물론 객관적인 인정이 필요하겠죠. 그런 인정 툴이 SQF라고 보고, 저는 SQF를 기반으로 한국형 국가 역량 체계 KQF라고 했습니다. KQF를 좀 더 심화시켜서 이쪽 SQF에서는 실질적으로 학과 계열의 직무 역량 중심으로 트랙형 과정을 개발을 하거나 개편을 하거나, 크게 종류는 4가지입니다. 전공 트랙, 융합 트랙, 자격 트랙, 산학 트랙. 그다음에 이런 거를 이 각각 정해되면 실질적으로 국가 역량체계 기준으로 직무 A, B, C입니다. 5탄대 그 레벨별로 각각의 모듈화 시킵니다. 이런 모듈화 시키는 부분들은 결국은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부여할 수도 있고 직무 선택권, 그다음에 나중에 나아가서는 자기들의 진로를 설정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기 설계 어떤 교육이라든지 지역 공동 교육이라든지 RPL 제도를 활성화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라이즈 체계에서 지역 정주형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때 초기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4가지 추진 전략입니다. 학사제도, 그다음 교육과정 개편 운영, 교육 여건 개선, 맞춤형 학사제도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는 순서는 지금 보셨던 지금 벌써 시간이 10분 가까이가 지났네요. 생각보다 빨리 지나네요. 그래서 지금 각각에 대한 그 전략 좌측 상단에 보시면 전략별 각 추진 과제들을 하나씩 설명을 좀 예를 들면서 드릴 건데요. 시간 관계상 좀 스킵할, 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약간 조금 부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인데요.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쉽게 배우는 학습 체계입니다. 그래서 크게 쉽게 배우는 학습 체계는 2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학습 체계화입니다. 직무 좌측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레이즈 포인트에 지금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직무 분야의 학습 레벨을 직능 수준하고 역량 수준으로 이렇게 체계화해서 수준별 학습 체계를 설계하고 운영을 좀 했습니다. 다음으로 현장 중심 학습 모듈화입니다.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직무 역량을 습득하고 산업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산업체의 어떤 직무 중심 교과목들을 학과별로 별도로 좀 개발이나 개편을 해서 이에 기반한 모듈화를 시키고, 모듈화 안에서도 대학 전임 교수하고 그 학과의 산학협약 교수와 같이 공동으로 팀 기반 현장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고 운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나 배우는 학습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서나 배울 수 있다고 하려고 하면 결국은 뭡니까? 온라인 교육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뭔가를 인프라를 구축하고 컨텐츠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DX 교육 플랫폼을 학습 콘텐츠를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실질적으로 산학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검수를 거친 다음에 DX 이거를 플랫폼에 등록을 한 다음에 하이브리드 강좌들을 어떤 개최하면서 동시에 학생들 중심의 다양한 DX 학습 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과 심층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학과별 산학협력 교수를 활용해서 산업 현장의 요구를 부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학사 제도의 세 번째입니다. 배움을 인정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직무능력 표준 1이라고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주체에 NCS 기반 교과 인정을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RPL 소단위 학위인 나노 디그리 규정을 정비를 통해서 실제 일학습 병행의 어떤 학습자들의 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학업과 직업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4개 추진 전략 중에 두 번째 전략 과제인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의 추진 전략과 전략별 세부 과제를 도출해서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 운영 체계를 고도화하였습니다. 설명드리는 방법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패턴대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성화분야 맞춤형 교육 체계입니다. 지역 산업체와 대학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기관, 지역사회 전문가로 구성해서 지산학 공동교육과정위원회를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지역 전략산업 분야별, 전공 직능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개편 및 현장 학습 체계 구조화입니다. 지금 현장 학습 체계 구조화 부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는 이제 공대 기준이다 보니 공대다 보니까 실제 이렇게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살짝 저한테 학교에 계신 분 중에 한 번 물어보더라고요. 마이크로 디그리, 나노 디그리에 대한 개념을 알겠는데 이 부분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고민을 하다가 마이크로는 우리 SI 기준으로 보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심화된 어떤 그런 다고 보시면 이해를 하시고 이게 이런 부분들을 설계를 했다라고 보시면 안 될까요?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저희는 전략 산업에 대한 소단위 학위 구성과 현장 교육을 보시면 좌측표에 보시면 전공 직무와 연관 직무는 크게 봤을 때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으로 가지고 캡스톤 디자인이나 창업교육 현장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직능 수준이나 자격 수준은 나노 디그리로 심화 교육을 통해서 현장 실습이나 현장 학기제를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루틴으로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입니다. 그래서 DX 기반 교육 방법 고도화인데요. 그래서 DX 기반 교육 방법 고도화 같은 경우에는 산학 협력이나 협업 교수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걸 통해서 어떤 디지털 전환 요구에 맞춰서 어떤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특히 정주할 수 있는 이런 인력들이 결국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다음 전략 세 번째 맞춤형 학사 지도 체계입니다. 실제 먼저 특성화 분야 맞춤형 학사 지도 체계 구축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 분야의 요구 역량 다른 거를 다 제외하더라도 보시면 좌측으로 보시면 입학의 당시에 보면 총 5개의 어떤 항목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학습 지원, 생활 지원, 취창업 지원, 장학 지원인데 이 부분들이 결국은 내학기 기준으로 봤을 때 최종 취업을 하는데 어디 하느냐 지역 정주를 한다. 그다음에 취업을 했지만 중도 탈락자들에 대해서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학생이 입학을 해가지고 실제 안정적인 대학 생활을 무사히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자기 진로를 찾고
물론 전과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정주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 루틴 자체가 지속적으로 앞부분 DX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뒤에 수준별 단계별 맞춤 학습 지원입니다.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 모임 DMS입니다. 이게 디자이닝, 메이킹, 쉐어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인 어떤 그 현장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전공 직무 좀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역에서 약간 따라오기 힘든 친구들은 4단계 실무 능력 향상을 별도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맞춤 학사 지도 체계입니다. 그래서 CTI 진로 사고 검사 분석 결과 모든 대학들이 다 하실 겁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 진로 입학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중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로 심리 상담을 하고 우측에 보시는 AI 기반 경력 관리 CDP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연계해서 실질적인 창업을 하게 되면 지역에 맞춤형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취업과 연계가 된다면 어떤 지역 정주행 인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여건 개선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 많아서 실제 모든 대학들에서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현장 미러형 환경 실습실의 환경 개선과 실험 실습 기자재 고도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일단 사례나 이런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 표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4개 그 추진 전략에 따른 정량 정성 성과들을 간략히 썸머리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참고 자료를 배포드리는 참고 자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핵심 성과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가 이 사업을 처음에 그 기획을 할 때 유형 1류형과 달리 유형 사업은 그러면 어떤 가장 아웃컴을 도출할 건가, 라이즈와 연계했을 때 어떤 지표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고 실제 사업이 종료됐을 때 이 부분을 가져와야 되는가를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일단은 FGI를 하긴 했지만 그런 학과들 위주로 어쨌든 보면 제가 역으로 끌어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잘 아시겠지만 누가 참여해라라고 하면 학과들이 참여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동기부여나 당위성에 대한 부분들을 당연히 학과에 베네핏을 주는 것도 있지만 실제 이 사업에 맞는 아웃컴을 도출해야 되는 것도 사업단장으로서 책무도 있어서 보시면 만족도가 단순한 지표 같지만 합성 지표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교육 만족도가 보시면 각 연도별로 각각 목표를 달성했고요. 실제 그 차년도 1차년도 2차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성과 자체가 그 4점 몇 %입니까? 도출됐고 특히 지역사회 정주율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여기서 말하는 지역사회 정주라는 것은 부산, 경남, 울산 3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실제 맞춤 인재를 양성하고 실제 아무래도 이 울산보다는 부산은 경남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산의 특화 산업과 경남 특화 산업이 오버랩되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방향대로 이러한 지역 정주율도 목표대로 달성을 했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이렇게 조금 작지만 좀 성장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 사업단장으로서 좀 뿌듯한 이 데이터를 보고 좀 뿌듯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계 추진 계획입니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성과에서 이렇게 라이즈 연계 추진하겠다. 예를 들어서 학사제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아서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떤 지역을 잘 아는 지자체, 지역의 핵심 인적 물적 자원의 집약체인 대학이 협력적 동반 관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핵심 발전을 이끄는 것이 라이즈 체계입니다. 이런 라이즈 체계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저희 대학이 2년간 수행했던 이 결과들을 라이즈 체계에 그대로 연계를 해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서는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